차상위 계층 완벽 가이드입니다. 혜택부터 신청까지 8부로 구성해서 안내를 드리니 꼭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차상위 계층은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약 11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9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97만 원 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도 함께 봅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고용 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9,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를 연 환산율로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까지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산합니다.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상위 계층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의료비 지원, 통신비 감면, 전기료 할인,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 면제나 감면 혜택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부담이 크신 어르신들께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입니다. 2부입니다. 차상위 계층 유형과 각각의 조건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입니다. 이 유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근로소득도 받고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이건 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유형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항암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최대 1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최대 4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등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위에 3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만 발급받아도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각 유형별로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활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자활센터와 연계됩니다. 본인 부담 경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으면서 만성질환도 있다면 장애수당과 본인부담 경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각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평가서가 필요하고 본인부담 경감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소득과 재산 증명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3부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의 실제입니다. 차상위 계층 인정의 핵심은 바로 소득 인정액 계산입니다. 이게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이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해서 번 돈까지 다 계산하면 일할 의욕이 없어지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 씨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해서 월 100만 원을 버신다면 실제로 계산되는 소득은 70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공제되는 거죠. 만약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신다면 이건 그대로 더해집니다. 그러면 소득 부분은 100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재산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눕니다. 일반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주거용은 실제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9,900만 원, 중소도시는 7,700만 원, 농어촌은 6,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만약 김 씨 할머니가 서울의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면 9,900만 원을 빼고 5,1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5,100만 원에 연 4.17%를 곱하면 약 213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7만 7천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입니다.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 연 6.26%를 적용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500만 원의 6.26%는 31만 3천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2만 6천 원입니다.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기량과 가액을 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100% 감가상각되어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0년 미만 차량은 차량가액에서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된 차량이면 50% 정도 감가상각되어 계산됩니다.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 대출, 개인 간 부채 등은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부채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증빙이 되는 부채만 인정됩니다. 사채는 공증을 받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까요? 박 씨 할아버지 1인 가구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서울의 시가 1억 2천만 원 아파트 소유, 예금 800만 원, 10년 된 소나타 보유. 계산해보면 소득은 50만 원, 재산 환산액은 아파트 1억 2천 마이너스 9,900 이꼬르 2,100만 원, S4.17% 22개월 이꼬르 약 7만 원, 금융재산 800 마이너스 500 이꼬르 300만 원, 6.26%의 12개월 이꼬르 약 1만 6천 원, 자동차 0원, 총 소득 인정액은 약 58만 6천 원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50%가 약 115만 원이니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부 차상위 계층 혜택의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계층이 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의료비 지원입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이라면 여기서 60%를 깎아주니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8만 원을 아끼는 거죠.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되어 연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통신비 감면도 큽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월 최대 11,000원 할인, 유선전화는 월 3,300원 할인, 초고속 인터넷은 월 5,500원 할인받습니다. 세 가지 다 신청하면 월 약 2만 원, 연간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KT, KT, LGU+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할인도 있습니다.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되는데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입니다. 주거용 저압 기준으로 200kWh까지 전액 할인됩니다. 201에서 400kWh는 월 8,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이상 가구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월에 신청해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용합니다.
TV 수신료도 면제됩니다. 월 2,500원이라 작아 보이지만 연간 3만 원이고 평생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KBS 수신료 면제는 자동 적용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교육 관련 혜택도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일류형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받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입니다.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문화 혜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을 지원받아 영화, 공연, 도서, 체육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 국공립시설 입장료도 할인되거나 무료입니다. 법률 지원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 재산 문제, 사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혜택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 인정받았다고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니 하나하나 신청해야 합니다. 5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차상위 계층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웹사이트 www.muia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연금수급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증빙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과 재산세 납부 확인인서를 준비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니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빙 서류도 준비하세요.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 잔액 증명서, 개인 간 부채는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인정되면 재산에서 차감되니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신청하려면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은 해당 질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줍니다.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을 줍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조사,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청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만약 탈락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소득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꼭 이의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 또는 해당 급여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나중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두세요. 6부 차상위 계층 유지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인정받았다고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받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이때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득과 재산 변동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건 괜찮을까요? 중위소득 50%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 소득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늘었어도 115만 원 이하면 유지됩니다. 하지만 120만 원으로 늘면 탈락합니다. 일을 하면 안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는 걸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30%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일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 자동차를 사면 바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효도한답시고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조심하세요. 500만 원까지는 공개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갑자기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생기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 원수 등이 변동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부동산을 사거나 팔았을 때, 가족이 늘거나 줄었을 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합니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숨기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납부도 영향을 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조사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해서 분가하면 가구 원수가 줄어듭니다. 가구 원수가 줄면 중위소득 기준도 낮아지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되면 기준이 19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만약 탈락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재산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지 팁을 드리자면 매년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세요. 재조사 때 당황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궁금한 점 있을 때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부 실제 사례로 보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론만 들으면 어려우니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72세 1인 가구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계시고 서울의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예금은 600만 원, 차는 없습니다. 계산해보니 소득 40만 원, 재산 환산액 약 4만 원으로 총 소득 인정액이 44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15만 원보다 훨씬 낮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김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신청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받고 계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승인되었고 이제 병원비를 60% 감면받습니다. 월 평균 병원비가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연간 72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비 감면도 신청해서 월 11,000원 할인받고 전기료도 월 평균 12,000원 할인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겨울에 45만 원 받아 난방비에 사용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13만 원으로 동네 목욕탕과 영화관을 다니십니다. 모두 합치면 연간 약 130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 2인 가구 사례입니다.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80만 원, 경기도에 시가 8,000만 원 주택 소유, 예금 1,000만 원, 15년 된 소나타 보유, 계산하면 소득 80만 원, 재산 환산액 약 5만 원으로 총 85만 원입니다. 2인 가구 기준 190만 원 이하이므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가끔 일용직 일을 하십니다. 월 평균 50만 원 정도 버시는데 30% 공제되어 35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 인정액은 120만 원 정도로 여전히 기준 이하입니다. 일을 해도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활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월 60만 원의 자활 근로소득을 받는데 여기서도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42만 원만 반영됩니다.
자활장려금도 별도로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정숙 할머니 70세 1인 가구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엔 국민연금 50만 원에 예금 2천만 원이 있어서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 높아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빚을 갚느라 1,500만 원을 사용한 후 다시 신청했더니 이번엔 승인되었습니다. 예금이 500만 원이 되니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동욱 할아버지 75세 1인 가구는 장애인이십니다. 장애 상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습니다. 부산에 시가 7천만 원 주택이 있고 예금 300만 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해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통비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다른 장애인 복지도 함께 받고 계십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겁니다. 8부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2에서 50% 이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혜택도 기초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양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차상위 계층 판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기본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정도는 소유해도 됩니다. 서울 기준 9,9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1억 원 정도 아파트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이나 여러 채를 소유하면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금융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건 추적되니 조심하세요.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재신청하세요. 신청했는데 조사 나온다는데 무섭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실태조사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집 상태,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차상위 계층이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다만 보험료 경감 혜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혜택 신청을 깜빡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일부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 경감 같은 건 인정받은 날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차상위 계층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신청하세요.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변동사항은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당한 혜택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